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레퍼런스 어셈블리입니다. 그래서 리시퀀싱을 진행하실 때 있어서 레퍼런스 그 지놈이나 레퍼런스 서열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시퀀싱한 데이터를 매핑시켜서 확인해 보는 과정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드노버 시퀀싱 관련해서 배웠고 레퍼런스 어셈블리는 툴박스에 보시면 NGS 코어 툴이라고 하는 폴더 내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NGS 데이터가 처음에 생산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QC도 거치게 되고 트림 시퀀스도 이제 트리밍해서 퀄리티 좋지 않은 부분을 이제 잘려나가게 하는 그런 분석도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실 경우는 언제든지 NGS 코어 툴 안에 보시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울 내용은 그 레퍼런스 어셈블리고 실제로 툴 네임은 맵 리즈 투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맵 리즈 투 레퍼런스를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분석을 수행하기 전에는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실제로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수행해야 돼서 레퍼런스 서열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레퍼런스 서열은 언제든지 NCBI에서 다운로드를 받으셔도 되고 또는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임포트에서 스탠다드 임포트, 대부분 파스타 파일 포맷이거나 아니면 젠뱅크 데이터의 포맷을 가지고 계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또는 NCBI를 여기서 바로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레퍼런스 지놈 데이터라고 해서 모델 오르가니즘에 해당하는 그 레퍼런스 지놈을 아예 이제 다이렉트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말 같은 경우는 뭐 소, 그다음 휴먼, 네, 말, 저기 렛 여러 가지 마말 애니멀 쪽에 있고요. 그리고 플랜트 쪽에서는 애기장대 여러 가지 등등의 지놈들을 또 선택해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필요하시면 받으실 수 있고요. 아니면 Search for Sequence at NCBI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하신 키워드를 넣어서 NCBI 바로 연결해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스타 포맷이 아닌 젠뱅크 포맷으로 결과를 이제 임포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CBI에서 찾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데이터는 임포트해서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활용할 예제 데이터는 이콜라이 데이터고요. 네, 이콜라이 데이터고 제가 사전에 받아놓은 데이터 그리고 이제 젠뱅크 데이터 포맷이라서 CDS 영역과 진 영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요 레퍼런스 서열을 가지고 리드 매핑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되시면 실제로 맵 리즈 투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시퀀싱 리드를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퀀싱 리드는 이번에는 페어엔드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페어엔드 데이터 넣어주시고 저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페어엔드 데이터는 두 개의 데이터가 임포트 돼서 하나의 파일로만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페어엔드 데이터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약에 하나의 레퍼런스에 여러 개의 샘플의 데이터를 동일 조건으로 매핑을 각각 시켜보고 싶다라는 이슈가 있으실 경우는 배치를 선택을 하셔서 실제로 해당하는 샘플들을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 번 클릭하실 필요가 없이 실제로 같은 조건으로 매핑이 샘플별로 수행이 돼서 결과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면 레퍼런스를 선택해라 라고 나오죠. 그래서 레퍼런스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젠뱅크 데이터를 오른쪽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자체에 지금은 진이나 CDS 영역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플랜트 같은 경우는 리피트 영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매핑을 할 때 리핏 영역을 빼고 매핑을 수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마스킹 그 기능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리핏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들을 제외하고
분석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선택해서 해당하는 트랙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넥스트 하시면 이제 매핑 옵션이 나오고요. 앞서서 우리가 드노버 어셈블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던 그런 옵션이랑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얼라이먼트 하는데 매치 스코어, 미스매치 스코어는 이제 서열이 이렇게 염기서열이 매치가 되면 1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2점을 준다라고 해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분석이 되게 되고요. 그 해당하는 코스트 값이 제공을 하게 되면서 네, 분석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랭스 프레션과 시뮬러리티 프레션에 따라서 실제로 리드의 50% 이상 그리고 거기에 염기서열 80% 이상이 매치돼야지만 매핑이 된다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핑 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후에 베리언트 분석을 수행하실 때 이제 베리언트 개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랭스 프레션 값을 80%, 90% 이렇게 올리거나 시밀러리티 프랙션을 80% 이상, 90%, 95%, 99% 이렇게 올리게 되면 굉장히 레퍼런스하고 가장 비슷한 매핑, 그러니까 리드들이 매핑이 되게 되니까 베리언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매핑 옵션을 잘 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페어엔드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그 페어엔드 그 사이의 디스턴스를 오토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달라라고 선택이 되어 있고, 이 위에 컬러 스페이스 얼라이먼트 같은 경우는 솔리드 데이터 선택하시면 활성화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넌 스페시픽 매치 핸들링은 이렇게 매핑 옵션을 짰는데 실제로 이 매핑되는 리드가 여러 군데에 매핑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랜덤하게 한 군데만 붙이게 하는 것이 맵 랜덤리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붙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혹시나 랜덤하게 아무 데 붙였다가 이게 자리가 제자리가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리드들은 모두 무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그노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그노어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스페시픽한 리드들만 매핑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리드들은 다 많이 버려지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낮아지고요. 대부분은 랜덤하게 리드 하나 한 군데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넥스트 하시면 이제 아웃풋 옵션이 있습니다. 아웃풋 옵션이 있고요. 트랙으로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랙에 대한 설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스탠드 언론 매핑으로 해서 일단 결과를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트 리포트, 언맵드 리드 선택해서 결과들을 저장을 할 예정입니다. 결과는 저장할 거고, 그리고 로그를 보면서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 테스트 폴더 밑에 제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레퍼런스 어셈블리 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개의 리드가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고, 이제 레퍼런스 가이드가 나오고 실제로 매핑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렇게 로그와,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툴박스 왼쪽에 프로세스 탭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이 쭉 올라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핑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레퍼런스 서열을 한 개만 넣었는데요. 혹시나 크로모좀 단위나 아니면 레퍼런스가 여러 개의 동일한 리드들로 매핑을 좀 수행해 보고 싶을 때는 레퍼런스를 여러 개 넣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상황에 맞춰서 크로모점을 여러 개 넣어주게 되면 이제 리드들이 분산돼서 한 번에 붙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매핑을 하는 방법이 맞는지, 아니면 이제 배치 형태로 샘플이 여러 개를 이 레퍼런스 하나에다 붙이는 게 맞는지를 잘 고민하셔서 실험 디자인에 맞춰서 매핑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예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지만 샘플 데이터 자체가 혹시나 처음에 임포트 하셨을 때 그 디스턴스 디렉션을 제대로 안 주셨으면 디렉션부터 시작을 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분석 기간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제 데이터라서 조금 더 빨리 끝나는 부분입니다. 감안하시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레퍼런스 하나만 넣어줬기 때문에 매핑 데이터가 하나만 보여지게 되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 폴더 밑에 제가 레퍼런스 어셈블리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핑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매핑되지 않은 언맵드 리드가 떨어지는데 하나는 싱글로 그러니까 페어인드 데이터를 넣어줬는데 매핑을 하다 보면 하나는 붙고 하나는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싱글 리드 그리고 페어 리드가 혹시나 매핑되지 않은 것들은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은 이렇게 언노운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핑 리포트를 한번 먼저 볼게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우리는 하나를 넣어줬고 약 3메가짜리 이콜라이 지놈이고요. 그리고 매핑된 리드들은 97.53%가 매핑이 됐고 매핑되지 않은 리드들은 2.47%입니다. 토탈은 100%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그래프들은 하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매핑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핑 파일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레퍼런스를 하나를 넣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하나가 뷰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레퍼런스를 여러 개 넣어줬으면 테이블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원하시는 레퍼런스에 따라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뷰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뷰어를 보시고 싶으시면 스탠드 언론으로 꼭 아웃풋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트랙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뷰어를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뷰어가 너무 좁으실 때는 이렇게 왼쪽 내비게이션 에어리어도 접으시고 오른쪽 사이드 패널도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좀 더 커졌죠. 그리고 레퍼런스가 지금 이콜라이 지놈이고 서큘러 폼입니다. 서큘러 폼들은 왼쪽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꺽쇠 표시가 있어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서큘러 폼에 맞춰서 매핑이 수행이 돼서 리드들도 이렇게 꺽쇠 표시로 스타트와 엔드가 붙어져 있는 형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레퍼런스 서열이 이렇게 쭉 있고요. 한번 옆으로 쭉 넘겨 볼게요. 그러면 사실 레퍼런스 서열 위에 이렇게 CDS 또는 진 영역들이 어노테이션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핑된 리드들을 구성을 해서 컨센서스 서열이 중간에 보여지게 되고 그 밑에 커버리지 그래프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줄여서 화면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파란색 리드가 있고 노란색 리드가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같은 경우는 페어엔드 리드는 양 끝으로 읽어서 포워드 리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쌍의 페어가 이렇게 매핑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노란색 리드 같은 경우는 매핑을 수행할 때 우리가 랜덤리로 수행을 해서 실제로 매핑을 수행할 때 랜덤하게 한 군데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이 이 리드들이 원래 위치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non-specific 매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베리언트 콜링이나 분석을 수행하실 때 이 영역들은 제외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도 수행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뷰어로 좀 보여지게 되는 부분이고요. 쭉 넘겨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빨강색 리드들은 포워드 리버스를 의미하는데 페어인드 데이터만 넣어줬지만 매핑을 수행하면서 페어가 깨진 경우 해당해서 이렇게 뷰어링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들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핑은 이렇게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을 수행하면서 리드들끼리 비교해 봤을 때 리드가 레퍼런스 서열하고 다른 경우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돼서 차후에 이제 베리언트를 찾을 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핑은 이렇게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옵션을 낼 때 트랙이라고 하는 정보로 우리가 저장을 할 거냐라는 그런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스탠드 언론 파일이고요. 트랙으로 변환을 해서 대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랙은 여러분들 혹시 진원 브라우저에 있는 정보들을 좀 보셨을 때 레퍼런스 서열도 있고 CDS 진 영역에 대한 정보도 있고 리드 매핑한 정보도 이렇게 하나의 레인을 갖춰서
보여지게 하는 진원 브라우저 형태를 워크벤치 안에서는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탠드얼론 데이터를 만들었더라도 트랙으로 전환하실 수 있고, 트랙으로 데이터를 먼저 생성하셨더라도 스탠드 언론으로도 전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엔제스 코드 밑에 보시면 트랙 툴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트랙 리스트, 여러 정보들을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고 싶을 때는 크리에이트 트랙 또는 이제 컨버트 또는 컨버전 시켜서 다른 형태로 뽑아내는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이 매핑 데이터를 컨버트 투 트랙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트랙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매핑 데이터가 이렇게 트랙으로 만들어지게 되겠다라고 해서 넥스트 진행하실 거고요. 트랙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같이 넣을 수가 있는데, 시퀀스 트랙, 지금 현재 이 스탠드 언론 안에는 레퍼런스 서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인 정보, CDS 정보도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트랙으로 만들어서 다 한꺼번에 보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퀀스 트랙을 만들 거고, CDS 지인 정보를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매핑된 리드들에 대한 트랙도 우리가 만들 거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넥스트에서 결과를 저장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도 혹시 몰라서 한번 남겨볼게요. 그러면 테스트 폴더에다가 다시 트랙이라고 하는 폴더를 제가 만들 거고,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탭에 또 이렇게 진행이 쭉 되겠죠. 그래서 이 트랙은 이제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어떨 때 많이 활용하냐면 리드 매핑을 수행을 하고 이후에 베리언트 분석을 하실 때 샘플이 굉장히 여러 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샘플에 해당하는 변이들을 비교한다거나 아니면 매핑된 양상들을 비교한다거나 동일 레퍼런스의 다양한 샘플을 분석을 하실 때 트랙에다가 로딩을 해서 결과를 비교 분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랙이 다 만들어졌고 트랙 폴더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랙은 제가 이제 편의를 위해서 다 끄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퀀스 트랙이 생기고 CDS 진 리드 트랙이 생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퀀스는 이렇게 하나 한 줄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서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1대1로 해볼게요. 그러면 서열들이 있는데 지금 이 화면에 맞춰서 한 줄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들을 하나로 합치면 트랙 리스트가 되는데, 크리에이트 트랙 리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는 CDS도 보고 싶고 진도 보고 매핑된 정보도 보겠다 라고 이렇게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이 화면 안에서 꽉 차게 해당하는 정보들이 브라우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의 지놈이 크로모점이 여러 개다 라고 하면 오른쪽 이 내비게이션에서 크로모점이 1번부터 쭉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지금 레퍼런스가 하나다 보니까.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매핑 정보들인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까요? 여러분들 이런 가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진하고 CDS 또는 mRNA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넣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다른 샘플로 우리가 분석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또 트랙들을 추가를 해서 전반적으로 매핑된 양상 또는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는 베리언트 콜을 할 건데 실제로 변이들까지도 로딩을 해서 비교 분석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트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수행을 할 때 아웃풋으로 트랙과 샌드 언론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샘플을 같이 비교를 하실 거면 트랙으로 저장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한 데이터셋만 우리가 정식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스탠드 언론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레퍼런스 어셈블리에 대한 교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분석은 이제 이 레퍼런스 어셈블리 결과를 가지고 베리언트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